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쌍용 차량 에디슨 모터스. 야, 이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우려하고 예측했던 내용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동차 지식 채널은 우리 스포일러가 최고인가? 이런 자부심까지 들 정도인데요. 최근에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실사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실사가 뭔가요? 실제를 조사하거나 검사한다. 그러니까 쌍용차 내부 사정을 에디슨 모터스가 직접 조사하고 검토했다 이거죠. 이게 원래는 지난달 23일에 마무리되는 거였는데 에디슨 모터스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하면서 30일까지 미뤄졌습니다. 사실 실사 과정까지는 준비 단계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인수 과정이 시작되는 건데 뭔가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에도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단호박으로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생 계획안, 그러니까 앞으로 쌍용차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계획에 모든 게 달린 상황입니다. 오늘은 에디슨 모터스의 회생 계획안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쌍용차의 근황은 어떤지, 그리고 인수 과정에서의 큰 걸림돌까지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산업은행이 에디슨 모터스에 요구하는 것들, 두 번째는 이에 대한 에디슨 모터스의 자신감, 세 번째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쌍용차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산업은행의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이동걸 회장이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에디슨 모터스의 구상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소비자 기대를 충족시켜 매출로 연결시킬지 조금 의문이 간다. 쌍용차 발전 전략에 대한 에디슨 모터스의 구상을 공신력 있는 제3위 기관으로 평가받아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산업은행의 입장이 굉장히 확고하다는 거죠. 산업은행은 MOU 체결 전부터 에디슨 모터스를 계속 의심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이번에는 회생안에 대해 입증하라는 미션을 준 거죠. 이 회생안도 에디슨 모터스 혼자 만들라는 게 아니라 제3자로부터 냉정하게 평가를 받은 다음에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쐐기를 박은 말이 있는데요. 이동걸 회장이 사는 대출 없이 쌍용차 인수 운영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이 국가적으로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시장 일각에선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일부 투자자가 인수에 참여했던 의혹도 있는데, 진지하게 쌍용차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발전 전략이 되기를 희망한다. 자금과 기술, 비전, 관리, 경영 능력 등 네 가지를 충분히 보여준다면 시장이 호응할 것이고, 갖추지 않았다면 시장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건 뭔 소리예요? 너네 지금 나랏돈 탐내지 말고 알아서 회생할 생각하고 부동산 의혹 이런 것부터 싹 다 없애고 와. 그리고 쌍용차를 어떻게 살릴 건지 자금, 기술, 비전, 관리, 경영 능력 이런 거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가져와, 이거죠.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준의 회생 계획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신차를 만들고 그 신차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만들고 이 신차는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제대로 설명하면 된다고 했죠.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준이라면 회생법원이랑 채권단 그리고 산업은행까지 대대적으로 지원해줄 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산업은행도 이런 걸 바라고 있다는 거고요. 자동차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차를 많이 팔아야 하는 건데, 차를 많이 팔려면 당연히 경쟁 모델보다 뛰어나야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이오닉5나 EV6보다 뛰어난 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 그래야 쌍용차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산업은행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디슨 모터스의 자신감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일단 이번 산업은행의 의견과 관련해서 강영권 대표는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계속 자신감 있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죠. 관련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더 확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자금 마련인데, 강영권 대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일단 쌍용차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1조 5천억에서 1조 6천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4천억은 세미시스코 같은 전략적 투자자들이 부담할 거고요. KCGI, 히스톤과 같은 사모펀드들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4천억을 조달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 8천억 원, 그러면 나머지 8천억 원은 어떻게 할 건가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면 2조 원 정도의 건전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건전 자산이 확보되는 시점에 산업은행에서 8천억 대출을 받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2조 원 중에서 회생 채권을 빼도 1조 3천억 원 정도를 평가받을 거고, 이걸 기준으로 담보대출을 받겠다는 게 강영권 대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단호한 입장과 관련해서 이번에 따로 이야기한 건 없었지만 지난달 인터뷰 내용에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줬으면 한 것이다. 이동걸 회장도 회생 계획이 충실하다면 정부와 사는 쌍용차, 평택시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동걸 회장이 했다고 한 이 말 잘 기억하시고요.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어떤 차를 어떻게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냐, 이거잖아요. 일단 강영권 대표는 모터, 배터리, 전자제어, 자율주행 등에 투자해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3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전기차를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쌍용차를 인수한 후 내년까지 10종, 2025년까지 20종, 2030년까지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에디슨 모터스가 개발한 스마트 플랫폼을 쌍용차 바디에 맞도록 역설계해서 세계 모든 소비자가 사고 싶어하는 멋진 디자인과 좋은 품질의 차를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답변을 하나씩 짚어볼까요? 일단 강영권 대표가 인용한 이동걸 회장의 말을 보면 여기서도 산은의 입장이 드러나죠. 회생 계획이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영권
강영건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가요? 일단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하고 파워트레인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이건 아직 실현된 건 없고 준비해놓은 상태라고 말이죠. 사실 자율주행 기술만 봐도 현대차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잖아요.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밖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도 감이 잘 안 옵니다. 바로 다음 내용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긴 합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개발한 스마트 플랫폼을 쌍용차의 바디에 맞도록 역설계하겠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현대차처럼 완전히 새로운 차체,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 쌍용차 플랫폼에 전기 파워트레인을 역설계할 뿐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에디슨 모터스가 버스를 만들어 파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완성된 버스를 들여와서 부품을 바꿔서 파는 구조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또 이어지는 질문이, 아니 다른 제조사들보다 경쟁력이 뛰어나도 살릴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완전히 새로운 차를 개발할 생각이 없다는 건가? 이런 질문이요. 그리고 신차 출시 계획도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봐야겠죠. 이건 강영건 대표가 직접 말한 숫자인데 차 한 대를 개발하는 데에만 3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든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현행 코란도도 3,500억 정도가 들었잖아요. 그냥 한 대당 3천억이 든다고 가정하고 에디슨 모터스의 계획대로 계산을 해볼까요? 내년까지 10종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당장 3조가 들어가고요. 2025년까지 20종이라고 했으니까 6조, 2030년까지 30종이라고 했으니까 9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10종을 만들고 20종을 더 만든다는 건지 10종을 만들고 거기에 10종을 더 만들어서 20종으로 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당장 1년 안에 3조가 필요하고요. 4년 안에 6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차 개발 이후에는 공장 라인 설비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마케팅 비용, 유지 보수 비용, 급여, 한마디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판매 규모도 무시할 수 없죠. 차를 그만큼 많이 팔아야 이윤이 남고 이윤이 많이 남아야 신차를 개발하고 회사 운영이 가능할 텐데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이쯤에서 세 번째 이야기인 쌍용차의 근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주장에 따르면 쌍용차 차체에 에디슨 모터스의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개조해서 신차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 현행 쌍용차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렉스턴, 코란도, 티볼리 어느 하나 경쟁력이 뛰어난 차가 없는 상황이고요. 에디슨 모터스가 무쏘랑 체험엔 전기차를 만들겠다고도 했는데 이것도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따져보면 무쏘는 렉스턴이 탄생하면서 자리를 물려줬고요. 체험에는 에쿠스랑 제네시스한테 밀려서 씁쓸하게 단종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런 차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회사를 살린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는 나중 얘기고요.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진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예 혁신적인 신차를 개발한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선 방향성을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쌍용차 차체에 에디슨 모터스의 파워트레인이 들어간다면 코란도 EV랑 다를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코란도 EV를 국내에도 출시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307km라고 하는데 이건 코나 전기차보다도 낮은 스펙입니다. 결국 세 가지 내용 모두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구심인데요. 일단 산업은행은 에디슨 모터스의 회생 계획안과 자금 조달에 의구심을 품고 있고요. 에디슨 모터스의 자신감도 어떤 걸 근거로 말하는지 소비자 입장에선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쌍용차의 근황을 보자니 이런 차들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소비자들을 납득시킬 만한 신차 계획과 운영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였고요. 산업은행도 제가 주장한 것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 상황에서 소비자를 납득시킬 만한 내용이 왜 필요하냐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 산업은행도 저랑 똑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때 댓글 달았던 분들 이번에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아예 인수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강영건 대표 입장은 그거잖아요. 산업은행한테 대출을 해달라는 건 여유 자금이고 운영 자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출 없이도 운영은 할 수 있다 이거죠. 회생 계획안은 채권단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되더라도 법원이 강제로 인가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법정 관리 당시에도 법원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2009년에 그렇게 회생을 시켜주고 지금 어떻게 됐나요? 10년 만에 또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이것 때문에 법조계 관계자들도 법원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쌍용차 근황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